잠깐 볼게요. 어디였냐면 50 아니야 노란색이었는데 40 여기 있다. 요거 45.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어제 선생님이 이걸 여러분한테 중간까지는 풀게 하고 그 뒤로는 계속 내가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이 질문을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러분 실력에서 학교 내신 문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나왔다 하면 사실은 객관식이 아닌 이상은 시간을 여기 너무 많이 잡아먹히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이게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남자, 여자 고1 때 했던 거던데 이웃하지 않게 한번 나열해봐 이런 것들. 근데 거기보다 이게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는 상황이죠. 어디까지 내가 얘를 접근해 볼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복기를 해보면 검은색, 흰색, 파란색이 XYG 라고 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XYG가 모두 1 이상이고 나를 보시면 더해서 7이라고 하는 건 XYG에 대하여 지금 격이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지난 시간에 세봤더니 총 3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4개, 2개, 1개. XYG가 뭐가 4개고 뭐가 2개고 1개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3, 3 하나 가능했고 3, 2, 2까지 가능했죠. 근데 여기서 4, 2, 1을 세는 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4개죠. 이 4개를 뭘로 할지 일단 정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x라고 둘게요. x라고 둘 수 있고 3 이렇게 하고 y, 2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대표성의 원리에서 잘 했던 내용이죠. 그러면 x를 먼저 이렇게 둡니다. x.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가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씩.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변치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동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놨을 때 G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하나 골라버리면 끝나는 문제죠. G가 들어가는 곳은 3개 중에 하나. 예를 들어 여기다가 G를 넣었다.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니까 3, 3가지가 가능하다. 이게 고배 법칙으로 이제 푸는 겁니다. 나머지는 y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총 나올 수 있는 게 18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필기해 두시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지. 다음부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게 화면에 다 안 담길 것 같아가지고 원래 같은 판서를 해야 되는데 자 3, 3, 1인 상황을 봅시다. 3개 하나인 경우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가 순열 조합 포함해서 어렵게 나오는 상황은 당연히 중복을 피하는 상황, 그다음 빠짐을 피하는 상황, 이 2가지에 신경을 써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확률은 쉽고 통계는 더 쉽고 경우의 수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게 맞아. 그럼 확률이 어렵다? 그럼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지. 왜? 중복 없이 세고 빠짐 없이 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보면 나는 분명히 중복이 없다 생각했는데 답을 봤더니 내가 구한 답보다 답이 작아. 중복이 발생했다는 거죠. 또 나는 열심히 다 셌다고 생각했어. 근데 답을 보니까 내가 적은 답보다 답이 더 커. 그러면 빠진 거지. 영역 옆으로 가세요.
그때는 이제 빠짐없이 해서 실패를 한 겁니다. 자, 먼저 중복이 발생하는 상황.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여러분한테 여기 칠판에 써놓고 했던 질문이 중복을 피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고 빠짐을 조심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였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한 개짜리가 G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3이라고 놓는 건 다 동의하죠. X도 될 수 있고 Y도 될 수 있으니까. 목록이 동해. 이게 좀 어려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3을 이제 내가 X라고 놓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기에다가 X를 놓든 Y를 놓든 어쨌든 X3개 Y3개는 결과적으로 똑같잖아.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는 2가 아니야. 1인 거야. 그러니까 어제 선생님이 여기를 X, Y를 구별해가지고 여기가 3, 여기가 2라고 놨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 때 야 XY, XY 이거랑 YX, YX 이거랑 중복되냐 안 되냐 아무도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 하나라고 둬요. X셋, Y셋은 항상 똑같죠. 영록 이해돼요? 그 상황이 딱 세 가지라고. G, XXX, YYY 이렇게 되는지, X, YYY, GGG, Y, XXX, GGG 세 가지. 그리고 이것도 나열하는데 얘네들을 이웃하지 않게 까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보세요. 일단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면 우리가 이웃해야 되지 않는 게 분명하게 딱 메인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걸 먼저 깔고 나머지를 그 사이에 집어넣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X만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Y, 여기 이제 Y가 있다고 합시다. Y도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배반 사건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 기준안을 딱 세워서.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야 이게 이제 감이 오는 거고요. 외워서 푸는 것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사람이. XY, XY, XY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면. 왜? XX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XX 사이에 누군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Y를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서 XY, XY, XY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 여러분한테 이해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돼요? YX, YX도 되지. 그치? 대표성을 갖고 풀자면. 그리고 나서 이제 G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봐봐. G를 집어넣는 방식은 G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G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치? 근데 G는 어디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풀었다고 보세요. 자,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다. XY, XY, YX, YX 하는 거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G가 들어가는 거 7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러면 14개잖아. 근데 앞에 3까지 곱해야 되니까 13. 그래서 6, 7에 42. 뭔가 잘 푼 거 같죠? 빠짐없이 푼 거 같잖아. 아니야? 일단 중복은 있어 없어? 덥죠? 아직 에어컨을 안 뜯어서 내가 틀 수가 없어. 뜯으셔야 내가 트는데. 낮에는 이제 오늘 뭐 30도는 아니고 한 28도까지 올라간다고. 중복은 발생됐어요 안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뉘앙스로 여러분을 다 낚아낼 수가 있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어제는 내가 다양하게 써놓고 여러분의 반응을 봤다면 오늘은 결론을 그냥 얘기할게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될 리가 없잖아. 그치? G가 들어가는 데가 다 다르고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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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X, YX, YX. 답을 40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땡 틀렸다 그래. 그럼 뭐가 문제야? 중복은 안 생겼는데 빠짐없이 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초보적으로 여러분이 실수를 한다 했을 때 만약에 여기를 2라고 썼어. 2라고. 그게 이제 2라고 써놓고 여기 XY, YX 교차시키면은 거기서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그치? 처음에는 이제 중복 없이가 어려워 애들이. 중복 없이가 잘 돼. 그럼 그다음 이제 빠짐없이 해서 털리는 겁니다.
얘가 유일한 게 아니야. 그럼 자 이제 틀리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면 맞아요? 어떻게 되냐? 자,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하나 싹 다. 자 만약에 G가 맨 앞에 들어갔어요. 1번부터 해볼게. 1번, 2번, 3번, 1번. 자 G가 앞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XY, XY, XY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YX 이것도 되죠. 맞지? 이거 말고 없지? 없잖아. 뭐 생각을 해봐. 이 XY 이제 자리 바꾸는 순간 바로 중복 발생하지. 이제 안 그래? XY 자리 바꾸면 안 되지. 이게 유일하지. 좋아. 근데 얘는 이제 뭐랑 같아? 이제 7이랑 같다. 얘는 이제 7이랑 같다. 이따가 내가 7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줄게요. 7은 G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잖아. 맨 끝으로. G가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없고. 그럼 숫자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가 유일하다. 근데 이제 이번엔 XY 다음에 G를 넣고 XY, XY 이렇게 할 수 있죠. YX, YX, YX. 그리고 그 사이에 G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해? 근데 이때는 잘 생각해보면 하나가 빠졌지. 얘 자리 바꿔도 되잖아 이제. 문제가 안 생기지. 자리 바꿔도. 그러니까 이렇게 빠짐이 발생하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거에서 이런 식으로 빠짐이 발생해.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시간을 들여서. 그러면 얘도 자리를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자리 바꾸는 거 두 개를 추가해줘야 돼. 자리 바꾸는 거. YXG, XY, XY도 된다는 거야. 근데 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자리 바꾸면 안 되죠. 됐어요? 얘가 몇 번이야? 얘가 3번입니다. 1번하고 3번의 차이를 보면 이제 나머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2번을 보면 2번은 X, Y, X, Y, X, Y 이렇게 되죠. 이제 아래 G, YX는 안 적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G가 들어가요. 그럼 바꿀 수 없잖아. 이제 나머지 애들 순서 바꾸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얘도 또한 똑같은 거야. 여기도 두 가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1번도 두 개밖에 안 되고 2번도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야. 3번만 몇 개야? 4개인 거야. 3번 자리만. 그러면 1번 자리랑 대등한 게 7번이고 2번 자리랑 대등한 게 6번이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6번은. 그러면 3번이랑 대등한 자리가 당연히 5번이겠죠. 그 마지막으로 봐줘야 되는 거 4번 자리만 따로 봐주면 되겠지. 4번 자리. 4번 자리 봐주면 X, Y, X, X, Y, X, Y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G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4번 자리 보시면은 이제 X, Y, X는 여기 자리 바꿀 수 없지. 얘네. Y, X, Y도 자리 바꿀 수 없지. 이게 유일하죠. 그러니까 4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두 가지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주면 맨 처음에 이거 3에다가 자 둘둘 한 거 좀 잘 세야 돼. 2개 이렇게 하면 뭐이지? 2개 총 몇 개야? 10개지. 10개.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8개. 4개, 4개니까. 총 18개가 들어온다. 아, 선생님 모르겠어요. 다 더하면 되지. 그래서 3 곱하기 18이 돼서 54개가 된다. 이 정도 세야 빠짐없이 셌다라고 할 수 있는. 어렵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셌어. 아까 셌어. 차이가 느껴지나? 그때도 다 센 거 같고 지금도 다 센 거 같잖아.
그게 딜레마인 거야. 이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아까도 난 다 셌다고 느끼고 지금도 다 셌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다 셌다고 느꼈을 때 답을 보고 내가 센 게 정확한지 확인을 해야 돼. 틀리면 다시 세는 거. 그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0점 조준이 돼. 내가 정확하게 세는 확률이 올라가. 54개.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322 상황. 시험에 이렇게 내신에 내면은 사실 전교에서 한두 번 맞히지 않을까? 이걸 혼자 푸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외우세요가 아니라 항상 내가 경우의 수 문제는 막혔다 맨 마지막에 푸시고 풀 때 중복 없이 빠짐없이를 목표로 삼고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염두에 두시고 3, 2도 아까랑 똑같죠. 얘를 x라고 두면 여기가 총 3가지고 나머지는 yg 둘이 한 가지입니다. 자리 바꿔봤자 둘이니까 YYGG 똑같잖아. GGYY. 이게 이제 중복 없이를 피하는 거고. 하고 나면 얘네도 이제 생각을 해줘야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이게 어려워 이게 굉장히 이거 풀이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풀이 방법이 다양해. 선생님 일단 하나를 분배하자. 그래서 x, y 아니 x, x, x 이렇게 x를 일단 떨어뜨려 놨어. 이건 내가 풀지 않고 보여만 줄게. 빠짐없이 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시면 결국에 이제 나한테 남는 건 y 2개, g 2개잖아. y 2개, g 2개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를 내가 뭐 해야 돼? 순서 아니 빠짐없이 정확하게 나열을 해봐야 돼. 근데 여기랑 여기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지. 하나씩은 필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배반 사건으로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를 정하는 거야.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 여기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어디로 가야 돼? 양 끝으로 가야겠지. 그래야지 중복이 안 생겨. 양 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차피 영상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듣기만 하세요. 이걸 적는 게 표현하는 게 어려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x, x, x의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건 내가 여기 하나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 2개 넣을 수도 있는 거 혹시. 또 어떻게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2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또 경우의 수가 3개로 쪼개지죠. 근데 이거 말고 있나? 말고 있어? 자 봐, 난 반드시 빨간색처럼 가운데는 하나씩만 넣어야 돼. 하나. 그럼 나머지 2개를 양 끝에 하나씩 넣던지 초록색처럼 앞에다 2개 넣던지 파란색처럼 맨 끝에 2개 넣어야겠지. 이거 말고 있냐고. 없잖아. 이렇게 다 세줘야 된다고. 빠짐없이.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야. 두 번째. x, x, x 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에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2개도 해줘야겠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끝내지만 이 괄호 2의 의미는 뭐야? 여기 하나 넣고 여기 2개 넣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되게 그러면 하나만 이제 배치하면 되잖아. 하나만. 그렇지 않아? 하나만. 그래서 그 하나를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을 기준으로 배반 사건을 나누는 거야 지금 나는. 3개를 이렇게 배치해.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 여기 하나 여기 2개는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을 거니까. 격이 같죠. x, x, x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개까지 넣을 수 있죠. 가능하죠. 3개 넣고 하나 넣고 반대로 하나 넣고 3개 넣고 가능하죠.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넣을 게 없지.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눠주고 이 세 분류 안에서도 방금같이 디테일하게 다 이제 하나씩 넣어주는 거. 2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2개 들어가야 될 때 XX 아니 YYGG는 못 들어가잖아. 여기 YYGG 못 들어가지.
그럼 여기는 그냥 yg 들어가야 되고, 그치? yg 들어간다 했을 때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내가 y 넣을 수도 있고 g 넣을 수도 있고 두 개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 들어갈 수도 할 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개. 빨리 풀면 이게 가능해. 툭툭툭툭 치고 넘어갈 수 있어. 속도가 굉장히 빨리 들면. 세 개짜리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yg y 밖에 안 되겠지. 근데 gyg도 되지. 둘. 근데 이거 두 개 빨간색을 어디에 넣을 건지 자리. 여기는 그냥 고정이지. g 하나. 끝. 이런 식으로 다 세는 거야, 빠르게. 여기도 다 세고. 응. 응? 두 개 되지. 잘 말했어요. 그거 빼먹으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빠짐없이 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세 개 한 개. 그러면 이제 최대로 다 넣어봤으니까 이렇게 두 개, 그다음 그래야겠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리는 거야.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닌가요? 원래 그래. 원래. 확률과 통계는 제일 끝판왕이 뭐다? 말한 김에 적어놓을게요. x 두 개 이렇게 해야겠지. 다 세야 된다. 확률과 통계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경우의 수 문제가 남는 거야. 그래서 8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이걸 푼 애가 1등급이고 이걸 못 푼 애가 2등급인 거야. 확통에서는. 이제 길게 보고 공부하라. 지금부터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내신 공부할 때는. 이건 이렇게만 푸는 게 아니고 다양한 풀이가 있겠죠. 어떻게든 여러분이 꼼꼼하게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는 훈련을 지금부터 계속 해가면 조금씩 이제 늘어가는 걸 느낄 겁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야? 4, 2, 1, 3, 3, 1, 3, 2, 2까지 나누고 여기 첫 번째 4, 2, 1이 18개 것까지만 구했어. 그럼 훌륭한 학생이에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리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까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된다. 선생님도 지금 이제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면은 잘 풀어. 근데 한 4개 풀면 하나 정도는 답이 안 맞아. 보면 하나씩 빼먹어. 원래 그런 거야. 이게 0점 조준이 계속 되려면 매일 풀어야 되거든, 매일. 여러분도 나중에 선생님 이제 DM처럼 매일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그러니까 수능이 다가오면 하루에 경우의 수 문제를 매일 꾸준히 2-3개씩은 풀게. 확률 문제 2-3개씩 풀게. 통계 문제 2-3개씩 풀게. DM 이렇게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그 공익 시절 공익할 때 선생님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님이셨던 거지. 그래서 그 학부모님의 아들 고3을 이제 내가 봐주는데 밤마다 내가 DM을 보내. 그러면 인출을 해. 그래서 아침마다 애가 그걸 풀고 가. 그러면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나한테 갖다 줘. 출근하실 때. 그럼 내가 보고 이게 딱 이렇게 그걸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수능 볼 때까지. 매일 꾸준히. 원래 그게 이제 선생님이 DM 하던 방식이었어. 우리 친구들은 저도 안 풀어버리지. 쌓이지 막 DM이. 원래 매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경우의 수는. 자, 그냥 버리세요 하려다가 신경이 쓰여서 풀어는 드렸고, 자 계속 이제 진도를 쭉 나가는 걸 목적으로 했으니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문제를 좀 풀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냐? 일단 타입 1에서는 내가 강조할 것도 아니 그 스텝 1에서는 어느 정도 강조를 했고, 여러분이 지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싶은 게 91번 한번 봐주세요. 91번, 90번 봐주시고, 97번 공놀이 문제는 여러분이 하다 보면 잘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102번 방부등식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는 둘 다 103, 104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06, 108, 111 최대한 선생님이 일단 봐드리긴 할 텐데 이렇게 하고요. 이항계수 문제는 어제 좀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혹시 질문하고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한데 일단 기본기 연습하시고 나서
보시면 되고 여기도 결국에는 대입해서 푸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거 이렇게 보시고 스텝 3가 너무 어려우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스텝 3 문제가 많잖아. 그 스텝 3 문제가 내가 잘 안 풀려. 괜찮아. 그 학교 시험에서는 스텝 3 정도의 문제가 한 3개 정도 많아봐요. 그게 지금 메인이 아니야. 다른 걸 먼저 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텝 3는 이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111번까지 한번 지금 다시 체크해 드린 문제만 풀어보세요.